자, 누구부터 할 거야? 주성이, 준호. 저 먼저 할게요.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서 김구의 일대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 남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기 광복군을 이제 일본에 침공할 준비까지 다 해놨는데, 그 폭탄이 터져서 전쟁이 끝난 사건이 가장 인상 깊었고, 그 이유는 그 광복군이 일본하고 전쟁을 해서 이겨서 독립을 만들어냈으면 우리나라도 약간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그러는데 훨씬 더 많은 의견을 낼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미국이 폭탄을 터뜨려서 어, 운이 좋게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렇게 독립을 하게 돼서 조금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준호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가장 기억 남는 사건은, 가장 인상 깊은 사건은 저한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김구가 귀국한 이후에 남북이 분단되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255쪽에 보면 방북을 하려는 그 김구와 또 그를 막아선 학생들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김일성과 그 담판을 벌이겠다고 하는 그래서 만약 이 상태로 이렇게 분단이 되면 영원히 분단될 거다라는 어떤 그 예측에서 어떻게든 분단을 막으려고 노력했던 그 민족주의자 김구였던 그런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결국은 김구의 어떤 그런 걱정대로 남북은 분단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실들이 상당히 좀 안타까웠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호. 아, 그 주성님하고 조금 질문이 비슷하긴 한데, 어, 저는 이 책에 나오는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각자 말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저는 여기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유년 시절, 여기 맨 처음에 나오는 김구 어린 시절에 대해서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김구 어렸을 때의 이야기가 저의 행동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장면이 제일 인상 깊습니다. 다음 주성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까 말했던 그 장면도 인상 깊었고, 또 70쪽쯤 학교가 된 감옥에서도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김구가 인상 깊었어요. 네, 다음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뭐 200쪽, 201쪽에 보면 김구 쌤이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머니가 김구에 대해서 나는 이제부터 너라고 하지 않고 자네라고 하겠네. 또 잘못 있더라도 회초리를 떼지 않고 말로 타야되겠네. 라는 어떤 그러한 그 김구를 이제 존대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과 생일 축하금으로 오히려 그 권총을 사였던 어떤 그런 그 일화 같은 걸 통해서 백범이라는 어떤 백범 김구라는 훌륭한 위인 뒤에 또 그런 훌륭한 어머니였던 그런 가르침이라든가 인품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그 부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수쌤이 갖고 있는 책은 이 책인데 어떤 책 갖고 있어? 주성이 서로 이 책. 같은 책이야? 준호도 같은 네. 책이야? 네, 같은 책이라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4, 1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쪽, 15쪽에 보면 양반에 대한 김구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양반들에 대해서 김구는 어떤 생각이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기 바랍니다. 14쪽을 바탕으로. 음, 음, 음.
14쪽. 양반 행세를 하는 사람들도 원래부터 집안이 굉장해서 그런 것은 아닌 거라는 것을. 물론 그것도 있는데 그 위에 부분에 보면 양반에 대해서 김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와 있지. 아, 여기서는 지금 김구를 창암, 어렸을 때 이름이 창암이에요. 창암. 뭐라고 돼 있어? 창암. 창암은 양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 업신겨짐과 천대가 너무 억울하고 분했다고. 그래서 아버지의 양반을 미워하는 성품, 의협심, 정의감은 그대로 아들 창암에게로 이어졌다. 자라면서 창암은 양반들로부터 받은 업신여김과 천대가 너무 억울하고 분했다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 그래서 양반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저항, 신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저항 의식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백범킹구가 가지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쪽. 예. 양반에 대한 또 태도는 어떤가 봐봐. 15쪽에. 음, 음, 어, 얘기해 준호. 양반에 대해서는 여기 15쪽에 나오는 거 여기 음, 맨 처음에 음, 첫 대문쯤 터득해야 양반을 할 수 있다고. 음. 어, 이게 맞나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어, 어, 음,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 써 있는 거 그대로 말하면 되잖아. 백권 김구는 양반에 대해서 15쪽에서는 어떻다는 거야? 서당에 다녀야. 서당이 왜 가려고 한 거야, 서당이? 그 양반이 되려면 그 공부를 해야 해서. 그렇지. 양반이 되고 싶어 했잖아. 자, 예. 쌤이 지금 14쪽과 15쪽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쌤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걸까? 14쪽에서 아까 주성이 얘기했던 부분과 지금 15쪽 준호가 얘기했던 부분, 그 두 부분을 함께 생각하면 왜 쌤 그 두 부분을 함께 얘기하려고 했던 걸까? 주성이. 음. 너네들은 14쪽, 15쪽 얘기 보면서 이상한 게 없어? 양반을 싫어하는데 양반이 어, 되고 싶다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해. 어, 준호. 그럼 백범 어, 김구의 심리가 뭐야 도대체? 심이요? 어떤 마음일까? 백범 김구는. 양반보다 조금 더 윗사람이 되었고, 양반을, 음, 터득하는, 그러니까, 음. 뭐를, 이걸 잘못된 점을 다시 바르게 고치려고 하는 거. 준호의 해석은 양반을 싫어하는데 양반보다 예, 더 높은 양반이 되어서 그 잘못된 양반을 고치려고 한 거다라고 해석한 거야, 준호야? 예, 추성이는 어떻게 해석이? 자신이 양반이 돼서 그 어, 약간 지금의 썩어 문드러진 그런 음, 양반 체제를 바꾸겠다. 자, 오히려 지금 선생님이 주성이하고 준호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된다. 쌤은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이해가 안 됐거든. 자기가 양반들을 미워하고 억울하고 분해했으면 예를 들면 양반을 없애려고 한다던가 양반과 맞서 싸우려고 한다던가 그래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닌가라고 쌤 생각했어.
근데 오히려 자기가 싫어하면서 양반이 되려고 했다? 그래서 되게 모순적이다. 되게 이중적이다. 라고 쌤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잘못되었던 그런 양반들을 보면서 자기가 양반이 되어서 그 잘못된 양반들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던가 아니면 올바른 양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던가 라고 말하니까 쌤이 좀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27쪽. 책 27쪽과 28쪽에는 뭐에 대해서 나왔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구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어렸을 때 이름은 창암입니다. 창암. 26쪽 스토리는 백범 김구의 일생에서 어떤 일과 관련돼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동학의 가입. 동학에 가입했어. 단지 동학에 가입했던 것만 나오는 거야? 동학에 가입한 이유가 뭐야? 음, 동학에 가입한 가장 큰 이유가 평등해서. 동학은 바로 빈부귀천이 없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열리는 날에서 동학은 누가 세웠대? 동학을 세운 사람. 동학은 응? 최 응. 어, 최재우라는 그렇지. 사람이 세웠. 호는 수훈이고 수훈 최재우 선생님께서 1860년에 동학을 세운 우리나라 민족 종교야. 우리나라에 세워진 종교야. 유불선, 유교, 불교, 도교 요거를 합해서 최재우가 깨달음 얻어서 동학을 세웠는데 왜 이름이 동학이야? 준호? 그 여기 어, 그 어, 자, 책에는 특별히 안 나오는데 왜 이름이 동학인지 혹시 주성님? 동쪽의 학문이라서. 동쪽의 학문이라서 자, 동학은 그 당시에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와? 서학, 천주교. 천주교 서학이 들어오는데 그 서학과 맞선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서학에 맞서기 때문에 자기들은 동학이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분을 볼 수 있는데 이 최재우가 세웠던 그런 종교인데 인내천 사상. 인내천은 인이 사람일 자야. 천이 하늘천자고 해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해서 주성이 마음속에도 준호 마음속에도 다 하늘님, 하느님이 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모신 평등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평등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같이 얘기했던 그 양반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과 동학에 그 끌렸던 어떤 그런 마음을 통해서 그 백범 김구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거야? 아까 양반에 대한 태도와 지금 이 동학에 가입한 이유를 보면 공통점이 뭐야? 평등. 평등. 그 양반이 일반 평민을 그 업신여기고 이런 것들에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걸 뒤에 엎어버리고 싶었잖아. 근데 이런 어떤 그런 평등주의가 그런 백범 김구의 어떤 그런 마음에 들었던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는 단지 동학의 일개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된 거야? 27쪽 밑에서 셋째 줄. 27쪽 밑에 셋째 줄 보니 밑에 셋째 줄 보니까 동학에 뭐가 됐대? 동학의 아기 접주. 접주가 뭐라는 거야? 접주가 뭐야?
지방의 신도를 대표하는 책임자를 일컫는 말. 쉽게 말하면 여기 대전 지역의 동학의 우두머리가 된 거야. 근데 이때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라는 거야. 어린 나이였다는 거야. 그래서 아기 접주라고 불렸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 백범김구가 상당히 그 리더십,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리더십이 뛰어났던 그런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동학 접주로서 이렇게 활동했던 어떤 그런 분을 볼 수 있는데 88쪽 잠깐 보겠습니다. 88쪽. 88쪽. 자, 88쪽 첫 번째 문단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 뭐, 예, 응? 첫 번째 문단이요. 첫 번째 문단 88쪽 첫 번째 문단 보면 감옥에서 나온 창수는 1년이 넘도록 전국을 떠돌아다니다가 3년 만에 해주의 고향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면서 고향에 또 돌아다니는 동안에 뭐를 했대? 사귄 친구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음, 한때는 공주 마곡사에서 머리를 깎고 중 노릇을 하기도 했다. 스님이 되기도 했다는 거야. 공주 마곡사라고 해서 대전 바로 옆에 계룡산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그 갑사라고도 혹시 알아? 동학사, 갑사 그 옆에 마곡사라는 절도 있어. 그 마곡사라는 절에 가면 거기에서 이 스님으로 계시기도 했다는 거야. 이 백범 김구가. 물론 이 책에서는 잠시 세상에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지 진정으로 그가 원해서 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어떤 그런 설명이 붙었는데 한때는 이렇게 불교의 몸을 맡기기도 했다는 거야. 101쪽 보겠습니다. 101쪽. 101쪽. 이번 기독교 어. 어. 기독교 신자의 집으로 인도해서 예수를 믿으며 음. 남은 삶. 음. 그래서 여기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기독교를 믿게 되었고 라고 해서 이렇게 백범 지금 선생님이 살펴본 부분들은 뭐 어떤 면을 살펴본 거야? 지금 어떤 면을 살펴본 거야?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거의 공통점이 뭐냐고. 종교? 종교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야? 처음에는 처음에는 동학에서, 동학에서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불교, 잠깐 동안 불교에 있다가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예, 그 기독교. 기독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종교가 이렇게 또 이렇게 바뀌었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또 백범김구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렇게 종교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또 일관성이 있나,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을 때 순서대로 쭉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만 이렇게 같은 것, 공통된 것끼리 뽑아서 그 인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70쪽 보겠습니다. 70쪽. 70쪽. 자, 70쪽 얘기 쭉 읽어보면서 70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국이라면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널리 연구해서 받아들이고 우리 힘을 길러야 된다고. 근데 그게 왜? 옛날이었으면 무조건 배척만 하고 그럴 텐데. 왜 근데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야?
왜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야? 책을 읽고. 책을 읽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쌤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결국 그 독서의 힘이라는 것들.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그 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것들을 바탕으로 판단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라는 어떤 그 외국 것들을 무조건 배척했던 어떤 그런 분이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세계 서양 역사와 세계 지리에 관한 어떤 그러한 책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각 라는 것들에 대해서 시야가 확대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좀 이렇게 뭐하게 되는 바뀌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 어떤 그런 분이 있다는 거지. 준호는 혹시 책을 읽다가 뭐 너의 생각이 바뀌거나 네가 뭐 시야가 좀 튀었다거나 그런 경험을 혹시 갖고 있어? 그랬던 적 있어? 가끔 그럴 때가 있긴 있어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 준호는 어때? 주성이는 어때? 딱히 없는. 딱히 없고 그래.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많은 그 생각이 바뀌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뭐 엘빈 토플러의 어떤 그런 책이라던가 뭐 러프킨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런 책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책들을 보면서 선생님의 어떤 그런 생각이 많이 이렇게 바뀌게 된 어떤 그런 계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어쨌든 뭐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독서를 통해서 또 사람의 어떤 그런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56쪽과 100쪽과 102쪽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고서 선생님이 왜 이 세 가지를 하필 살펴보라고 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6쪽 그 다음에 100쪽 그 다음에 102쪽 다 약혼 관련된 얘기인 것 같은데. 다 아, 약혼 관련된. 그렇지. 공통점은 약혼 관련, 사랑과 관련된 얘기야. 근데 또 공통점은 그것의 공통점은 뭐야? 음, 약혼 관련 맞아. 근데 더 구체적으로 약혼이 뭐 어쨌다고? 약혼을 여러 번 하고. 어, 여러 번 했는데. 하고 바로 깨졌다. 어, 그렇지. 약혼하고 파혼하게 되는. 결국 연이은 뭐? 사랑의 실패를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백범 김구의 어떤 그런 삶 속에서 보면은 자꾸 어쨌든 뭐 사랑을 했는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결혼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결혼이 계속 이렇게 실패로 돌아왔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5쪽. 자, 105쪽은 보면 104쪽, 105쪽. 음, 음. 여기는 결혼을 한 것 같아. 누구랑 결혼한 거야? 음, 최준예? 최준내라는 백범 김구의 아내가 바로 최준내 여사와 결혼하게 된 건데 이 결혼과 관련된 에피소드 또는 결혼과 관련되어서 백범 김구의 어떤 그런 생각을 알 수 있는 건 뭐야? 결혼은 자기가 정할 것. 어, 결혼은 자기 의사 결정권을 갖는다라는 거야. 그럼 이런 얘기가 왜 나온 거야? 이런 얘기 왜 나온 거야? 왜 결혼은 자기 의사 결정권이라 이게 왜 나와?
보통 그 옛날에는 막 다 부모님이 정해주셔 그랬으니까. 그렇지. 예전에는 집안 어른들이 정해준 대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준래가 바로 집안에서 정해준 그런 사람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나는 김구와 결혼하겠다라고 어떤 선언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점에서 이른바 신식, 신문물 이런 것들이 서양의 사상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았던 그런 측면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이야 우리가 당연히 주성이 너 보고 부모님이 너 이 여자랑 결혼해라 라고 한다면 주성이는 어떻게 할 거야? 안, 어? 딱히 안 따를 것 뭐라고? 딱히 안 따를 것 같아. 안 따를 것 같다고 이런 불효자 같은 놈 하면서 내가 엄마 널 어떻게 낳아서 키웠는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하고 엄마 아빠가 난리치면 어떻게 할 거야? 너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면 너 아들 끊어 이 자식아 뭐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주성아 쌤 너무 네. 리얼하게 얘기하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련히 알아서 너한테 딱 맞는 너한테 딱 좋은 신부감을 골라놨을까? 그냥 해. 뭐 결혼 뭐 별거 있는 줄 알아? 엄마 아빠가 정해준 사람 하는 게 너 네 행복이지? 라고 하면 뭐라고 그럴 거야? 음, 음, 네 잘 하겠습니다 할 것 모르겠어. 같은데 주성이 뭐라고?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면 잘 모를 것 같아? 반대로 주성이 네가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너무 어려운 질문이야 갑자기? 닥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고민할 필요 없지. 준호는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제 스타일이면 하고 제 어, 스타일이 아니면 안 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 뭐야 소개해준 여자가 네 스타일이면 하고 스타일이 안 맞으면 안 한다. 예. 반대로 네 스타일 여자를 엄마 아빠가 싫어하면 어, 그러면 그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자, 일단은 그런 일이 안 생기길 바랍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좋지 않지. 당연히 안 생기길 바라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결혼을 그 가족 간의 결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가족들이 특히 부모님들이 난 이 결혼 반대일세, 뭐 찬성일세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자식과 부모 사이에 그 갈등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 전통적으로 이 결혼이라는 게 그 두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과 집안 사이의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라는 것들이 우리나라 전통의식에 상당히 강해. 반면 서양 같은 경우는 결혼은 그냥 누구 일인 거야? 각자의 일인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결혼식 당일날 엄마가 저길 처음 본 거야. 며느리 될 사람을.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이해할 수 없단 말이야. 어떻게 미리 부모님께 소개시켜드리고 허락도 받고 뭐 이런 절차를 밟는데 서양 같은 경우도 대부분 그런데 심한 경우는 결혼식 날이 되어서야 그 뭐야 소개시켜주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각자의 어떤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하지 부모가 터치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삶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있다는 거야. 어쨌든 그 당시에는 당연히 부모가 정해준 대로 결혼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식이 강했었는데 이 최순례와 이 김구는 그 점에서 이제 이른바 연애 결혼이지 자기들이 좋아서 결혼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인 걸 볼 수 있고 우리가 백범 김구만을 기억하는데 이 최순례 여사가 대단한 것이 백범 김구가 그렇게 독립운동하고 다니느라고 사실 집안 살림을 돌보는 거야 안 돌보는 거야? 돌- 전혀 돌볼 수가 없지. 결국은 그 집안 살림을 이끌어간 건 누구라는 거야? 최순례였다는 거, 최순례 여사였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최순례 여사의 그런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백범 김구가 이렇게 바깥 활동을 또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을 보면 그 최순례 집안을 지켜줬던 최순례 여사의 역할들도 상당히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48쪽 보겠습니다.
자, 138쪽에는 무슨 사건이 나와? 3월 11일 날 만세운동 아, 그 3.1 독립 만세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3.1 독립 만세 운동은 지금 3.1절 국경일로 기억하고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자랑스러운 역사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 당시 뭐 1,000만, 2천만 결회가 함께 목 놓아서 목적을 외쳤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3.1 독립 만세 운동에 대한 백범 김구의 입장은 뭐였어? 3.1 독립 만세 운동에 대한 백범 김구의 입장. 나는 감정만으론 배타하지 않는다. 어, 나라의 독립이 감정만으로 찾아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3.1 독립 만세 운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범 김구는 원래 계획한 대로 외국으로 망명, 중국으로 망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백범 김구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준호? 3.1 운동을 음, 나라의 독립이 감정만으로 찾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 말이? 이게 음, 아, 아무리 이 만세를 불러도 어, 되돌아오지 않다?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이런 노력을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 그렇지. 그러면 그런 김구 생각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준호는? 저한테, 어, 맞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준호가 만약 그 당시 인물이었다면 준호는 3.1 독립 만세 운동에 참여할 거야, 안 할 거야? 음, 어, 음,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다. 주성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안 할 것 같아. 왜 이유는? 음, 인구가 말한 대로 이거를 한다고 막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음. 그럼 그 당시 3.1 독립 만세 운동에 참가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뭐야? 유관순은 심지어 죽기까지 했는데. 그 사람들 도대체 무슨 위험하고 생각이었던 거야? 주성이 뭐? 목숨이 위험하다. 누가 목숨이 위험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간 사람들을 대부분 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왜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했냐고. 유관순을 비롯한 그 수많은 사람들은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한 이유는 뭐냐고. 주성이나 준호는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참여한 거냐고. 준호야. 유관순은 어, 무슨 생각으로 3.1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한 거야? 그, 그, 어, 그, 아, 그때 책에 나왔었는데 까먹었어요. 그래? 주성이는 아까 뭐라고 했던 거야? 제가 정확히 못 들었어요, 님이. 자, 3.1 독립만세 운동은 1919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끝 무렵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이른바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자, 민족 자결주의 혹시 들어봤어? 주성이 준호. 어, 한 번은 들었는데, 민족 자결주의란 자기 민족의 운명은 누구 스스로? 자기 스스로 뭐 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식민지로 남아있고 싶으면 남아있건, 독립하기를 원하면 독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자, 당시 식민지 국가였던 조선의 입장에서는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뭐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왜 이래? 우리가 독립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알려야 한다는 거야.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면 누가 미국이 우리를 도와서 뭐 할 거다? 해방을 시켜줄 거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독립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독립만세 외치고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는 걸 알렸다는 거야. 이게 3.1 독립만세 운동이에요. 자, 어때? 3.1 독립만세 운동을 할만해? 아니면 어리석은 것 같아? 할만한 것 같아. 뭐 할만했어. 근데 결과적으로 3.1 독립만세 운동의 결과 독립을 이뤘어 못 이뤘어? 못 이뤘어. 독립을 이루지 못했어. 분명히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에 따라서 자기 민족이 오면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분명히 독립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 널리 알렸는데 왜 독립을 이루지 못한 거야? 응? 왜 독립을 이루지 못한 거야? 당시에 일본의 방해. 뭐라고? 주성이? 일본의 방해. 일본의 방해. 당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는 1차 세계대전에 패전 국가들의 식민지를 대상으로 한 거였어. 그러니까 패전 국가들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패전을 했는데 그 나라들의 식민지들에게 야 너네 두목이 졌으니 너네 쫄따구들 독립하고 싶으면 독립해.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함으로써 자기 편을 끌어들이게 해왔던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제1차 세전에는 패전국이 아니야. 오히려 승전국이었어. 미국과 일본하고 같이 편먹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가 독립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뭐 했다는 거야? 외면, 모른 채 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자기 민족의 운명은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얘기가 우리한테도 뭐 되는 줄 알고 해당되는 줄 알고 열심히 뭐 했다는 거야? 독립만세 운동을 외쳤던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러한 국제 관계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뭐 했던 몰랐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던 거지. 백범김구는 이걸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단지 순진하게 독립만세라고 외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일본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라 생각하지 않는 건지 그래서 뭐 총칼이라던가 다른 방법으로 싸워야만 된다고 생각했는 건지 뭐 그건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각각. 그래서 이렇게 3.1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어떤 그런 인물도 있고 백범 김구처럼 나중에 한인 애국단이라는 걸 조직해가지고 윤봉길, 그다음에 뭐 이봉창 이런 사람한테 폭탄도 줘가지고 이렇게 의거를 일으키게 되는 어떤 그러한 방식의 독립운동. 또 아까 주성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독립군을 결성을 해서 원래 한반도를 진격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웠던 어떤 독립운동의 방식들. 그런 식으로 이제 독립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달랐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0쪽. 150쪽에서 안창호와의 만남의 에피소드 1화가 나오는데 그 1화가 갖는 의미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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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어. 준호
150쪽에 나와 있는 안창호와의 만남에서 백범 김구의 이 얘기를 소개하는 이유가 뭐야? 어, 어, 우리나라 정부가 어,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백범 김구가 안창호한테 뭐라고 얘기해? 자기가 뭘 시켜달라고 얘기해? 문지기 문지기를 시켜, 문지기. 그러니까 왜 문지기 시켜달라고 그런 거야? 시키달라. 응? 어, 시켜달라. 그러니까 왜 문지기를 시켜달라고 그런 거야? 왜 문지기를? 자, 문지기가 뭐 하는 사람이야? 문을 지키는 사람. 문 앞에서 사람들 오면 안내하고 뭐 이상한 사람들 오면 막고 이런 문지기 역할을 하게 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문지기 역할은 사실은 높은 직위인 거야 아니면 뭐 굳이 직급을 따지자면 낮은 직위인 거야. 낮은 직. 낮은 직위란 말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이른바 권력욕, 권력에 대한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서 높은 벼슬,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한다는 얘기야. 근데 백범 김구 같은 경우는 높은 자리를 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는 뭐해? 가장 낮은 자리에 있고자 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점에서 이제 백범 김구가 독립을 위한 일이라면 자신은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자세들 이런 부분들이 백범 김구의 어떤 그런 인성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독립운동에 대한 어떤 그런 순수한 어떤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 때문에 백범 김구가 존경받는 어떤 그런 인물들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에 비해서 이제 이른바 대비되는 인물, 대조되는 인물로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늘 좋은 자리,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권력 욕구가 상당히 강했던 어떤 그런 인물로 묘사되는 경우가 있어. 많아. 물론 이제 그건 사람마다 판단은 다르고 백범 김구 쪽에서는 그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고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또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백범 김구가 결국은 161쪽 보겠습니다. 자, 백범 김구가 뭐가 돼? 국무령. 국무령. 임시정부의 수반. 수반은 우두머리란 뜻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뭐? 지금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말하면 뭐가 된 거야? 백범 김구가. 대통령. 대통령이 된 거야. 아까 문지기를 하겠다는 사람이 제일 우두머리가 된 거야. 백범 김구가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백범 김구가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음, 161쪽에 나오잖아. 지금 형편으로는 그 자리에 쓸 사람이 없어서. 지금 형편으로는 백범 아니면 정부를 조직하는데 송구할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야? 잘난 주성이가 하겠다 그러면 준호 쪽에서 반대해. 또 잘난 준호가 하겠다 하면 또 누가 반대해? 주성이가 반대해. 이런 식으로 서로 파벌끼리 엄청난 그런 세력 다툼, 서로 싸움이 있기 때문에 저놈은 안 된다. 저놈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백범 김구는 당시에 그렇게 어느 쪽에 속해 있지 않은 거야. 그리고 백범 김구가 쉽게 말하면 아주 이렇게 학벌이 좋거나 신분이 뛰어나거나 하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백범 김구가 그냥 뭐 한 거야? 어떻게 보면 좀 만만하다고 해야 되나? 깍두기? 비슷한 어떤 그런 위치였다는 거야. 그 부분들이. 백범 김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백범
김구면 무난하게 그냥 뭐해 하는 거에 다른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는 거 동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범 김구가 아까도 말했지만 권력의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 저 백범 김구는 믿을만 했다라는 어떤 그러한 그 정치적 역관계, 역학관계에 따라서 백범 김구가 이렇게 뭐야 주석이 되었던 국무령이 되었던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의 리더가 된 어떤 그런 이유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어서 리더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다툼이 심한 경우에 그 파벌에 속하지 않은 제3자가 그걸 조종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기회가 되는 또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들이 현실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후보로 뽑힌 사람들도 보면 주류 잘 나가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그 사람이 그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는 몰랐던 그런 경우도 많다는 얘기지.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나 그 과정을 또 여러분들이 따져본다면 또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7쪽 보겠습니다. 167쪽에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백범 김구의 삶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뭔 얘기가 나오는 거야? 167쪽에 나오는 이야기. 사람 맞죠? 167쪽. 이봉창 사람, 어? 이봉창이라는 사람이지. 뭐라고? 167쪽인데 뭐라고? 그 사람 이름 이봉창. 이봉창 나온대. 맞아. 167쪽. 자, 이봉창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거기서 백범 김구 아까 쌤이 잠깐 얘기했는데 백범 김구였던 그 운동에 있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단체 한인 한인애국단을 결성하게 돼. 그래서 이제 그 한인애국단에서 한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일이 바로 윤봉길, 이봉창이 의거를 일으킨 그런 일들, 폭탄을 투척한 어떤 그런 일들인데 한인애국단을 결성한 이유가 뭐야? 한인애국단을 만든 이유가 뭐래? 한인애국단을 만든 이유. (167쪽에) 나와 있잖아. 윗부분에. 우리 민족의 사기를 높이고 중국인으로부터 신뢰를 다시 얻는 방법을 생각해요. 우리 민족의 사기를 높이고 중국으로부터 신뢰를 다시 얻는 방법이야. 맞아. 또 그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한인애국단이 어떤 효과를 기대했던 거야? 전쟁 이상의 효과. 전쟁 이상 효과를 거두고 그 다음에 계속 읽으라고 준호야. 네. 전쟁 이상 효과를 거두고 왜 거기서 끝나냐고. 계속 읽으라고. 그리고 신체한 독립운동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인애국단이 주로 한 일이 뭐야? 한 일도 그 앞에 그 바로 앞에 나오지. 어떤 일을 주로 했다는 거야? 일본의 주요 인물을 습득하고 처단하고 준혁이가 파괴. 그렇지. 바로 윤봉길과 이봉창이 한 일이 주요 인물을 습격, 처단하고 중요 기관을 파괴한 어떤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한 어떤 그런 분이 바로 한인애국단인데 바로 이런 침체된 독립운동에 활기를 띠게 된다. 자, 독립운동을 계속했어. 근데 일본이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본은 점점 세력이 강해졌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독립운동을 1년, 2년, 3년 하다 보니까 지쳐.
그리고 독립운동 자금도 안 모여. 왜? 돈 보내주면 뭐해? 성과도 없는데. 그리고 오히려 일본은 더 강해지는데. 벌써 이게 나라를 뺏긴 지 10년, 20년이 막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하지만 점점 지쳐갔다는 얘기예요. 그 침체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신뢰를 다시 얻는 방법. 우리가 좀 중국에서 지금 독립운동 하는데 우리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눈치 보여.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는 얘기야. 그럴 때 바로 이 윤봉길이 뭐야? 상하이 훈코공원에서 훈쿠공원이 여기 말이 저기 뭐 천장공원 한자로는 훈쿠공원 뭐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네. 이 공원에서 이제 뭐 하는 거야? 폭탄을 던짐으로 인해서 그때 이제 이게 일본이 중국 상하이를 차지해서 상하이에서 전승 기념행사를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중국 땅을 빼앗은 축하 파티를 한 거야. 축하 행사를 한 거야. 쉽게 말하면. 거기에다가 윤봉길이 뭐 한 거야? 폭탄을 던져가지고 그 축하 행사장을 아수라장을 만들고 그 주요 인물들을 다치게 한 거야. 그러니 중국 당시 장제스 제일 우두머리 장제스 장개석이 뭐 중국인 100만 명이 100만 명도 못해낸 일을 이 윤봉길이 해냈다라고 아주 크게 칭찬을 해. 중국이 자존심 엄청 상했었는데 통쾌하게 일본을 물리쳐 줌으로써 자기들의 그 한을 풀어줬다라고 하면서 윤봉길을 크게 칭찬하고 그러면서 그 한국 조선 독립 운동을 돈도 대주고 뭐 무기도 대주고 이러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게 된 어떤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그런 걸 볼 수 있어. 또 윤봉길 이몽창 의거가 일어나니까 이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독립을 포기했던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어디선가 뭐 하고 있구나 어딘가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른바 독립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불을 지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누군가는 독립운동 자금을 대기도 하고 누군가는 나도 독립운동에 참여하겠다고 다시 투신하게 되고 이러면서 독립운동을 활기를 띠게 하는데 그래서 이 누구 하나 죽였다 이보다 더 큰 것은 바로 이러한 그 중국의 그 지원을 끌어내고 사람들 마음속에서 독립운동의 어떤 그런 의미들 이런 것들을 끌어냈던 것들이 훨씬 더 이게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자, 이렇게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던 백범 김구는 아까 주성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원래 독립군을 군대를 보내서 일본을 몰아내고 우리 힘으로 독립을 하려고 했으나 갑자기 일본이 항복을 하게 돼. 그로 인해서 누구 덕분에 쉽게 말하면 미국과 소련 덕분에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돼. 그러면서 북한은 누가 들어오고 소련 군대가 들어오고 남쪽에는 누가 들어와? 미국 군대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뭐야? 군정 미군대 남쪽에는 미군정 미군정이 남쪽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당시에 중국에 있던 임시정부 우리는 그 일본의 식민지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야. 그 우리 정부가 중국에 있다는데 이 임시정부가 원래는 귀국을 해서 정부를 세워야 됐었는데 이 미 군정에서 임시정부를 인정해 안 해? 응? 233쪽, 234쪽. 미 군정에서 임시정부를 인정한 거야, 안 한 거야? 왜 책이 너무 많아고 양이 많아서 기억이 안 나? 233, 234. 찾고 있니 주성아?
234쪽 첫 번째 줄 주성 읽어보자. 정부 자격으로 귀국할 수 없음.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것. 계속. 한국에는 이미 미군이 군정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그 핑계였다. 할 수 그러면 없는 일이었다. 그죠. 그러면서 임시정부를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백범 김구에게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럼으로써 백범 김구의 어떤 그런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아까 선생님이 인상 깊은 장면에서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백범 김구는 그 남북이 분단되어서는 그 당시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라도 수립하자고 하는 데 비해서 백범 김구는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남북의 어떤 건 통일 정부를 수립할 걸 강력히 요구했지만 결국은 남북 양쪽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거지. 북한의 김일성은 공산주의 정권을 세우려고 했었고 남한의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세우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이에서 김구는 그 민족주의자로서 물론 김구도 뭐 공산주의자는 아닌데 김구는 공산주의가 됐건 이런 시장 자유주의가 됐건 간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통일, 완전한 독립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던 그런 백범 김구였다는 거지. 근데 그 백범 김구는 결국 어떻게 죽게 돼? 총 맞아서. 누구한테 총 맞아 죽어? 264쪽. 안두희였나? 안두희라는 인물에게 총을 맞아 죽게 되는데 그 안두희가 과연 혼자 단독 범행을 저지른 것일 건가? 아니면 그 배후에 누군가가 있을 건가? 근데 그 배후에 누군가가 있을 거다라는 의심만 존재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한 역사적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백범 김구를 그 활동을 탐탁지 않게 했던 이승만 정권의 소행일 거다라는 어떤 그런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뒤에는 또 미국이 있었을 거다라는 어떤 그러한 추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추리일 뿐 그 명확한 증거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는 않은 어떤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는 아까도 말했지만 민족주의자로서 오로지 독립을 열망했던 어떤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또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이 백범 김구를 또 상당히 존경하는 그러한 또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백범 김구의 어떤 그런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뭐 최고로 존경할 만한 인물, 존경할 만한 분이긴 하지만 최고로 존경할 만한 분인 건가라는 분은 선생님 좀 다른 입장을 갖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건 또 이제 준호나 주성이의 또 판단은 또 각자 자기 나름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준호는 백범 김구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평가해? 저는 백범 김구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뭐 하다고? 좋다고 생각. 뭐 하다고 생각한다고? 좋다고? 예. 어떤 점이? 그게 그 백범 김구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이때 무슨 상황이었는지 다 알게 되니까. 이 책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게 아니라 백범 김구라는 인물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얘기냐고. 그게 이게 좋다고 생각. 주성이. 다 잘 됐고 광복군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마지막에 누군가에게 암살당하지 않았더라면 더 일을 잘 풀었을 것 같아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모모라는 책인데 모모라는 책을 가지고서 미하엘 엔데라는 또 독일 쪽 작가였던 그런 책들인데 청소년 소설 뭐 정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모라는 책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날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잘 지내시 기 바랍니다. 안녕히 안녕. 계세요.